불악은 아니지만 배타적인 지역이라 주변 지역에서 조금 두려워하는 마을의 이야기다. 그 마을의 기묘한 인상과 독자적인 종교에 관한 것이다. 나의 외가 쪽 혈통은 조금은 특이하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 이야기는 공포에 관련된 체험이라기보다는 몇 년간에 걸쳐 외갓집을 찾았을 때 느꼈던 그 기묘한 인상에 관한 것이다. 증조 외할머니의 제사로 인해 내가 외갓집에 갔을 때였다. 그곳은 어촌으로 바다를 향한 쪽을 제외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인구는 200명이 약간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근처의 마을까지는 차로 20분이 걸리는 마치 육지 속의 섬과 같은 곳이었다. 내가 그 마을에 갔던 것은 10살 때, 12살 때, 15살 때 그렇게 3번이었다. 우선 가장 먼저 기묘하다고 느꼈던 것은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 어째서인지 무척이나 공포스러웠다. 그것은 마치 뱀에게 응시당하는 개구리가 된 기분이랄까? 그것이 어린아이였던 나에게도 느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여자아이의 출생률이 높았던 것인지 여자가 유난히 많았다. 그리고 대체로 그 사람들은 미인이었다. 못생긴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다. 뛰어나게 아름다운 사람은 드물지만 어쨌거나 못생겼다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탓이었는지 대릴사위를 드리는 집도 꽤 많은 것 같았다. 아무래도 어촌이다 보니 대부분의 집안은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바다신을 섬기고 있었다. 20명 정도가 들어갈 크기에 건물의 안쪽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신의 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곤 했다. 나도 운 좋게 그것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높이 30cm 정도의 삼각형 모양의 돌이었다. 진한 초록색의 마치 비추 같은 느낌이었지만 상당히 탁한 느낌의 그런 색이었다. 이 바다신이라는 것이 특이한 게 용왕이나 일본 전통의 신은 아닌 것 같았다. 먼 바다에서 이 지역으로 왔다고 하는데다 그 모습은 정해진 것이 없었다. 그나마 좀 비슷한 것이 연체동물 같은 것이었지만 전설에 따르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등 바다신의 진짜 모습은 정해져 있지 않은 듯했다. 또 그 바다신을 돌보는 집이 5집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외갓집도 그 5집 중 하나였던 것이다. 5집이 10년 단위로 돌아가며 신관을 맡는 것이었다. 장례식이 생기면 그때만 이웃마을의 스님을 모셔오지만 그 이후의 제사 같은 것은 모두 그 5집 중 한 곳에서 도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었다. 즉 불교도 신토도 아닌 단지 장례식 때만 스님을 모셔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사 때는 내가 그전까지 들은 적이 없는 주문과 또 본 적이 없는 의식이 치러졌다. 느낌상으로는 신토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평상시 흔히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마을의 촌장은 5곳의 집 중 신관을 맡고 있지 않은 집에서 선출을 한다고 한다. 또 그 5집은 바다신의 약속을 받아 반드시 번영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마을의 사람들은 그 5집의 사람들에게 결코 반항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횡포가 심해지거나 바다신에 대한 기부가 게을러지면 바다신의 분노로 그 일족이 몰살을 당한다고 한다. 바다신이 한번 분노를 하면 그것은 끝간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다섯집의 구성원은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바다신의 축제도 있는데 이것이 1400년대 중반까지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만둔 후로 몇 년에 한 번씩 행방불명이나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도 바다신이 산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흉흉했다. 그렇게 폐쇄된 마을이어서일까,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가 친척마냥 피가 이리저리 진하게 섞여 있었다. 그곳에 3번밖에 가진 않았지만 그곳에서는 근본적인 혐오감이 느껴졌다. 물론 친척들은 나에게 잘 대해주지만 나의 몸은 그 마을을 거부하는 느낌이다. 어쩌면 그 바다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솔직히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신이 아니라 마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